네, 지난 시간까지는 2단원 전기와 자기 중에서 전기 파트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기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또 전기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기는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흐르는 전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자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자기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막대 자석을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려본 건데요. 이러한 막대 자석의 경우에는 한쪽은 N이라고 적혀 있고요. 하나는 S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석 주위에는 자석의 힘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석의 힘이 나타내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런 영역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석 주위에는 자석의 힘이 미치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형성되어지는데요. 자석이 없이도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앞으로 할 텐데요. 전기와 자기는 서로 관계없는 물리적 특성인 줄 알았는데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우연히 발견한 이 전기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전기와 자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물리적 성질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현재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첫 번째 주제인데요. 교과서 76쪽, 77쪽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석이 없이도 전류로 인해서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즉 자석의 힘이 생기는 그 이유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자석과 자석 주위에 생기는 그 자기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자석이 없이도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막대 자석입니다. 자석은 대개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색깔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N극, S극이라고 하는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석의 특징은 자석은 잘라도 또 자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반으로 절단을 해도 또 똑같이 N극, S극이라고 하는 자석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석 주위에는 어떤 특정한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S극과 N극 사이, N극과 S극, 서로 다른 그런 극에서는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데 그러한 힘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 인력은 서로 당기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전기할 때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서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인력이었던 것처럼 자석에서도 서로 다른 자극끼리는 이렇게 당기는 힘, 즉 인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극일 때, 같은 N극, 같은 S일 때는 마치 전하의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에서 밀어냈던 힘이 작용한 것처럼 자석에서도 서로 다른 극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미는 힘이 작용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주위에는 이러한 청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석 주위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석의 힘이 작용하는 그런 공간들이 형성되어지는데 그것을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석이 강력한 자석일수록 이 자석의 힘이 미치는 이 주변의 공간은 더 커지겠죠. 이처럼 자석 주위에 생기는 그 자석의 힘이 미치는 그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 정리한다면 자기는 자석을 의미하고요. 자석끼리는 서로 인력과 청력, 즉 당기는 힘과 미치는 힘이 존재하는데 이 자석 사이에는 이러한 힘, 자기력이 존재하고요. 이러한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그것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험을 할 때는 나침판을 이용해서 나침판의 바늘이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자기장이 미치고 있구나, 자기장이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기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 나침판, B, C, D, E 나침판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하고요. 각각 나침판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표현해 보면, A 나침판은 자석에 N극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침판 바늘에 S극이 이렇게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침판의 빨간색 부분인 요 N극은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고요. 반대쪽 S극에 있는, S극 주위에 있는 요 D 나침판의 바늘은 S니까 N극을 향하게 하는 요 나침판의 바늘이 S극 쪽으로 향할 것이고요. 반대쪽에 이렇게 S극 바늘이 오른쪽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쭉 B를 보면, B 나침판을 보면 N극 쪽으로 S극 바늘이 향하게 될 것이고요. C는 S극 자석을 향해서 N극 바늘이 이렇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쪽이 S가 되겠네요. 나침판의 기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네요. 이거를 우리가 가라고 하고요. 나, 가, 라, 마 나침판이라고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마의 나침판은 바늘이 어떻게 될 거냐면, 쪽이 S극이고 쪽이 N극이니까요. 나침판은 바늘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늘이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석 주위에는 자기력이 작용하는데,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이 공간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기장의 범위가 넓게 되려고 그러면, 더 넓어지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자석의 힘이 더 세지게 되면 당연히 이 자기장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석의, 막대 자석의 힘이 약한 그런 자석이라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인 이 자기장의 범위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즉 밀어내거나 당기는 그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이 자기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나침판을 통해서, 나침판 바늘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 미치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기력의 세기는 자석의 양극, 즉 자석의 극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석의 양극을 줄여서 자극이라고 또 줄여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극, 즉 자극에 가까울수록 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자기장의 방향을 과학자들이 정했는데요. 어떻게 약속했냐면, 나침판의 자침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즉 나침판 자침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여기서 본다면 자석의 N극이 아니고요,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N극이 이쪽을 향하기 때문에 마를 놓고 본다면 자기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경우에는 나침판의 N극 자침이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N극 자침이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을 나침판, 나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라의 경우에는 나침판 자침의 N극이 왼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라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쓰시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거나 그리거나 또는 왼쪽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양쪽 극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지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자기장의 방향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약속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약속을 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할 때는 막대 자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다시 강조하는데요.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낼 때는 나침판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이 사진은 좀 전에 설명한 그 자기장의 모습을 실제 막대 자석 주위에 나침판을 놨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쪽이 N극, S극 총 8개의 나침판을 놨을 때 각각의 바늘의 위치가 이렇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이 힘을 자기력이고, 이 자기력이 나타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이 위치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한다면 나침판의 N극이 왼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나침판의 위치, 나침판이 놓여진 유효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한다면 빨간색이 N극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자기장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자기장에 대한 일반적인 찡이고요. 이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자석이 없이도 지금까지는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자석이 없이도 자기장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즉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그 전류가 흘러가는 그 주변에 자석에서 볼 수 있는 자기장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초에는 전기와 자기 현상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현상으로 생각했어. 전기를 띤 물체는 전기를 띤 물체끼리 전기를 통과시켜. 자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철 같은 금속을 끌어당기지. 그런데 말이야, 1820년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학생들에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아주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어. 왜 저러시지? 몰라. 너가 잘못됐나? 무슨 일이지? 나도 몰라. 넌 알아?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 근처에 있는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이었지. 나침반 바늘이 움직였다. 나침반의 바늘은 어떻게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된 것일까? 웨르스테드는 이 현상에 대해 여러 차례 실험하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석처럼 자기장이 생긴다. 웨르스테드의 발견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전기와 자기가 결합된 여러 법칙들이 발견되었어. (1800년대) 초에는 전기와 자기 현상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현상으로 생각했어. 전기를 띤 물체는 전기를 띤 물체끼리 전기를 통과시켜. 자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철 같은 금속을 끌어당기지. 그런데 말이야, 1820년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학생들에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아주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어. 왜 저러시지? 몰라. 너가 잘못됐나? 무슨 일이지? 나도 몰라. 넌 알아?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 근처에 있는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이었지. 나침반 바늘이 움직였다. 나침반의 바늘은 어떻게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된 것일까? 웨르스테드는 이 현상에 대해 여러 차례 실험하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석처럼 자기장이 생긴다. 웨르스테드의 발견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전기와 자기가 결합된 여러 법칙들이 발견되었어. 자, 이번에는 자석이 없이도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 전류가 흘러가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이 파트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건전지에 전선을 쭉 연결하고요. 중간에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나멜 선이라고요. 일종의 전선을, 가느다란 전선을 전류가 잘 통하는 재질로 만든 그런 전선을 수십 번 감은, 원형 형태로 수십 번 감은 그런 도선을 우리가 코일이라고 하는데요. 코일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게 하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8개의 나침판을 코일 주변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스위치를 올리기 전에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N극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 스위치에 전원을 넣어주면 요 코일 주변에 있는 8개의 나침판의 N극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모두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자, 각각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살펴보면 이 그림에다가 나침판 바늘의 N극 방향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 코일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어지는데, 이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냐면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과 수직으로 왼쪽 방향으로 N극이 형성되고요, 반대쪽이 S극의 자극이 형성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지는데, 이 자기장 때문에 요 주변에 있는 나침판의 바늘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전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해놓고요. 그때 엄지손가락을 쫙 펴면 왼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이 펼치게 될 것입니다. 요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일 주변에, 전류가 흘러가는 코일 주변에 왼쪽이 N극이 형성되어지고요, 반대쪽이 S극이 형성되어지고 그 주위에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위치에 놓여 있는 나침판의 경우에는 N극의 바늘 N극이 왼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요 코일 주변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코일 주변에 요 부분이 N극으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반대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리고 5번 나침판의 경우에는 나침판 N극의 바늘이 요 S극을 향해서 당겨올 것이고, 같은 자극은 반대쪽 S쪽이 될 것입니다. 4번의 위치를 보면 이쪽이 S극이니까 N극 바늘이 이쪽을 향할 것이고요. 6번 위치에서는 S니까 N극 바늘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3번과 7번은 이쪽이 S이기 때문에 N극 바늘이 이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2번과 8번은 N극이 여기에 형성되기 때문에 나침판의 N극 바늘은 반대쪽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침판의 바늘이, 나침판 N극의 바늘이 각각 위치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코일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 코일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자기장의 방향이 이런 경우에 왜 이쪽 왼쪽이 N극이냐? 그 이유는 어떻게 찾냐면 전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향하고요. 그때 엄지손가락을 펴면 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오른쪽 손으로 해야 됩니다. 오른쪽 손. 자, 이럴 때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한다면 이 나침판 바늘의 N극은 과연 변할까 안 변할까? 네, 변합니다.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하면 나침판 바늘의 N극도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요겁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손가락 4개를 쭉 펴고요. 그 다음에 편 상태에서 전류 방향과 맞춘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펴면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할 때 선생님이 N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나침판의 N극 바늘은 이게 N이니까 반대쪽을 향하게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나침판 N극 바늘은 자기장 여기가 S니까 이쪽 N극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각각 위치를 따지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갔을 때하고는 다 반대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두 가지 사실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반대로 하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된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오늘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교과서 77쪽 그림 2-12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이 과연 형성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결과를 보여준 사진인데요. 자, 이렇게 검정색인 이 부분이 지금 철가루가 되겠고요. 또 8개의 나침판에 N극 바늘이 가리키는 이 방향들이 각각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류가 흘러갈 때 자기장이 형성되는 방향을 찾는 방법은 오른손으로 전류의 방향을 네 손가락을 향하고 그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펴면
이쪽 방향이 지금 이게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 네 손가락으로 맞추고 그때 펴면 그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을 가리킨다고 배웠죠. 이렇게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센 전류를 흘려보내면 더 큰 자기장이 형성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전류가 흘러가는 이 코일을 만든 요 에나멜선, 요 도선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촘촘히 이 코일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또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교과서 77쪽 중간에 정리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 바늘의 N극이 향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흐르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류의 방향을 바꾸었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의 변화로 알 수 있는 것을 설명해 보자. 그렇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오늘 강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자기력이 생기는 공간을 그렇죠. 자기장이라고 한다. 두 번째, 코일에 흐르는 무엇의 방향이 바뀌면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도 바뀐다. 전류가 되겠죠. 자, 3번 문제. 지하철 승강장에서 나침판을 들고 있으면 지하철이 들어오거나 떠날 때 나침판 바늘이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네, 지하철은요,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흐르는 그 힘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하철이 들어온다 하는 얘기는 주변의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떠난다 그러면 다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그 주변에 있는 자기장도 커지게 될 것이고요. 또 지하철이 떠나면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장의 세기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자기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하철이 움직일 때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그 주변 공간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철이 승강장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 나침판 바늘의 방향이 북쪽이 아닌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아니고 전류가 흘러갈 때 만들어내는 그런 자기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장이란 자석의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다라고 했는데, 전류가 흘러가면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 그 주변에, 그 도선 주변에 이러한 자기장이 발생되어지는 것 한 가지와, 이때 자기장의 방향이 전류를 반대로 하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석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과 전류가 흘러가면서 생기는 이 두 가지의 자기장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살펴보는 그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형성평가 문제 푸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